2026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적과전 품목에 이어서 과수 16종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과수 16종에 대해서 1편과 2편을 나누어서 완료를 하고 다음 품목인 오복무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이론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초안이 나왔고, 그 초안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픽스가 되면 페이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강의는 기존 교재에서 좀 최근에 바뀐 걸로 해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101페이지 하고 2차 2과목 15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정확하게 공부할 범위를 알 수 있고, 그 범위를 알아야 공부할 것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하는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차 2과목에서 공부하는 것은 여기서 시험이 다 나오죠.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과수 16종, 12종에서 이제 바뀌었죠. 적과전 품목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과수 16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같은 품목이라도 어떤 것은 적과전 품목이고, 어떨 때 보면 과수 16종으로 평가 방법이 다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자, 우리의 파트는 여기까지 7개 파트가 실제로 농작물 파트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농작물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농작물에 대한 평가. 이것이 7개 파트가 되겠습니다. 7개 파트가 되고, 플러스 가축 1개 파트, 시설 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기타 용어의 정리까지 한다면 10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또 보면 농작물 7개 파트 중에서 잘 보시면 평가 방법이 논작물이 있다. 논작물이라고 하는 품목은 물을 좋아한단 말이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밭작물과 다르죠. 밭작물은 실제로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고랑과 일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식물을 이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우리가 여기 일항 두 개에다가 식물을 심게 되는 품목이 밭작물이더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품목은 적과전 품목과 과수 품목, 요 세 파트가 바로 과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 또 크게는 이 부분 과수 품목이죠. 과수 품목이 된다. 그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도 이제 생산비 보장 밭작물, 원예시 작물, 버섯 작물들은 밭작물의 아류작입니다. 그죠? 인삼도 마찬가지죠. 인삼도 인삼밭이죠. 밭. 그 농업소의 안정보험은 복합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2차 1과목과 2과목에서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이 있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대해서는 논작물에서는 뭐가 들어오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차 1과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리와 벼다. 논작물 중에서 보리와 벼 품목이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왔다. 그 다음 밭작물 중에서 뭐다? 그 다음에 적과전 품목이 아니고 과수 16종은 1군, 2군, 3군을 나누는데 2군은 큰 놈이다 이렇게 했고, 3군은 작은 놈이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1군에 되는 품목이 이제 4개 품목에서 여기가 4개가 더 들어오죠. 그래서 16개 품목이 된다. 그래서 1군은 포복자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놨자. 그래서 1군일 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군일 때 시험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그죠? 포복자만 플러스 적과전 품목인
사과, 배, 단감, 뜰번감 해서 8개 품목이 요 1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니까 농업소의 안정보험이 뭐가 올 건데 하는 부분은, 그래서 보면 포복자만 1군에 오겠죠.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가 올 거다 하는 것은 이미 예견 듣고 그 다음 2군으로 넘어가겠죠. 자, 여기서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이 자두라는 품목은 자느라고 빠집니다. 이렇게 메모해 놔야 품목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빠진다. 그래서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갈 때는 1군에서 다 오죠. 1군에서 오는데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중에서 자두는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 복숭아, 망감류가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편입된 사과, 배, 단감, 뜰번감 중에서는 단감만 들어옵니다. 단감이 먼저 들어옵니다. 단감. 그래서 같은 1군에 있더라도 어떤 품목은 농업수입 안정보험이고 앞으로 차차 사과, 배, 뜰번감도 들어오겠죠. 지금은 우리가 과수 16종에서 들어오는 품목은 포도, 복숭아, 망감류와 단감이더라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밭작물 중에서도 구분을 잘해야 된다. 이 밭작물 중에서도 구분을 잘해야 된다. 밭작물 중에서도 우리가 암기했을 때 마, 양 고등학교를 간다. 누가? 콩양이. 이렇게 암기를 했죠. 기본이죠. 이때 감자라고 하는 품목이 가을 감자화 되던 것이 이제 전부 다로 확대됐다. 그래서 감자라고 하는 것은 봄 고랭지 감자도 포함이다. 그래서 봄 고랭지 감자도 포함이 됐다. 그래서 지금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품목은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품목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마양고등학교를 간다. 갈 때 가을 감자에서 봄 고랭지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콩양, 양배추도 가을, 월동, 가을과 월동 양배추, 양배추도 가을과 월동 양배추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 마양고등학교를 간다. 마늘, 양파, 고구마,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것이 밭작물에서 플러스 되는 것이 옥수수다. 예. 요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 배추. 이제 배추도 고랭지와 가을이다. 배추도 고랭지와 가을이더라. 고랭지와 가을이더라. 가을 배추. 그 다음에 무도 고랭지와 가을무더라. 무도 고랭지와 가을무. 가을무가 일반무죠. 그죠? 그래서 가을무들은 일반무라고 한다. 이렇게 총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시험이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해당되는 품목을 한 10개 써놓고 고르세요 했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했던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정리해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적과전 품목에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했느냐, 같은 사과배, 단감, 뜰번감이라도 종합위험에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평가 방법이죠. 가만히 보면 농작물, 밭작물에서, 농작물에서 7개 파트 시험 나오는 것은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고 우리가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지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확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평가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1차적으로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농업수입 안정보험, 그 다음에 밭작물 품목, 생산비 보장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이렇게 밭작물에서 이렇게 밭작물로 간 것, 이 부분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수 16종이라고 하는 과수 4종에서 적과점 품목 4개 품목이 1군으로 편입됐다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적과전 종합위험일 때 위험 담보가 다르죠. 적과전 종합위험과 적과전 종합위험과 종합위험에서 다시 두 개로 5종 한정이냐 5종 한정 미가입이냐 따라서 적과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요 부분 과수 16종에서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해 준다 하는 데서 다르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과는 탄저병까지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위험에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했을 때는 탄저병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과수 16종의 수확감소보장의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의 사과는 탄저병을 보장해 주더라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과수 16종이기 때문에 1군에서 포복자만 에서 플러스 사과, 배, 단감, 떫은 감은 1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군의 특징은 정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착과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하는 품목은 포도, 복숭아, 망감류더라. 자두는 또 빠지죠. 자두는 자느라고 빠진다. 자두는 자느라고 빠짐.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정확하게 품목을 우리는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구는 좀 크다. 밤송이와 호두, 참다래 유전한 큰 품목이기 때문에 수와 양을 파악한다. 참다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표본 구간이 5군데다 하면 5군데 여기서 개수와 무게를 파악을 한다. 그죠? 그래서 사대리꼴 면적 구하기 해서 참다래를 구하는 게 특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줘야 될 부분이고, 과중조사할 때는 밤은 30mm 이하시는 80% 적용한다. 이것이 키워드가 되죠. 참다래는 참이니까 7자 들어가죠. 70% 적용한다. 참다래 하나의 무게가 50g 이하시는 70% 적용한다. 이것이 자주 시험에 나온다. 왜? 80%와 70%를 적용한 것에 따라서 틀리고 맞고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은 매실, 살구, 오미자, 대추에서 시험 나오면 매실밖에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이거는 절반 조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나무에 대추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많이 열리기 때문에 2분의 1 조사가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서 2분의 1 조사, 절반 조사라고 하죠. 그러면 절반 조사 했을 때는 곱하기 2를 해야 수확량 조사가 됩니다. 곱하기 2를 해야 수확량이 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절반 조사했다 하면 곱하기 2를 해야 그 수확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오미자에 대해서는 오삼불고기, 여기는 전부 다 1000g을 기준으로 하지만 유일하게 예외가 오미자더라. 피해 구성 조사 시 임의 과실 3000g이더라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실은 비대칭 주소가 있지만 마늘과 양파에서는 무게 곱하기 1 플러스 0.08% 곱하기 이렇게 해서 며칠 잔여일수 이렇게 구하겠지만, 매실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날짜별로 되기 때문에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또 뭐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그래서 제가 과수 16종은 과수의 꽃이죠. 적과점 품목보다 훨씬 품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과수의 꽃입니다. 이 부분은 과수의 꽃이다. 과수의 꽃이다. 꽃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적과점 품목의 과실 손해보험금, 적과점 품목의 과실 손해보험금을 공부했다면 요거는 공부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오늘
1편과 2편을 통해서 강의가 끝나면 이 부분은 바로 통과를 할 겁니다. 다음 5번 문항으로 넘어갈 건데 왜 넘어가느냐면 이는 기출문제에서 형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유형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할 때 VIP반에서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 더 이상 수정 오류 기타 어려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출제 오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패턴 중심에서 더 넘어가는 공부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굳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성분을 좀 걸어라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해가 됐다면 기출문제에서 성분을 걸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는 것은 비가림 과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각각 1군에서 포도, 2군에서 참다래, 3군에서 대추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림과 비를 막아주니까 당도와 관련된 품목이 뭐냐 했을 때 당도를 높여주는 품목은 이 품목 중에서 포도더라. 포도.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포도가 당도와 관련되죠. 포도. 그 다음에 참다래는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참다래. 그 다음에 대추더라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고, 자, 이 시간에 좀 더 알아줘야 될 게 바로 수확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더라 하는 부분에서 수확량은 착고량 마이너스 사고량 감소량의 합계다 하는 것.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신 부분은 왜 수확량이 중요하지? 그 착고량이니까 따버리면 어떡하지? 사고가 났을 때는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확량은 과수 16종 1군에 대해서는 착고량 마이너스 사고량 감소량의 합계다 하는 부분에서, 근데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형님이다. 형님이 뭐죠? 그럼 과수 중에서 형님이라 하면 역시 적과전 품목이에요. 적과전 품목이 형님뻘이죠. 그죠? 자, 적과전 품목 할 때 우리는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또 이따가 과실 손해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두 번을 지급한다. 이때 사용하는 공식은 착과 감소 보험금일 때 착미자 해서 과중이니까 중가액 가격 곱하기 50%에서 70%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했단 말이죠. 한 줄 풀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농작물은 폐율을 구하고, 그죠? 폐율을 갖다가 평수미평을 했단 말이죠. 평수미평으로 구하고, 이때 그 수확량은 그죠?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 대상 주수에서 조사값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그 다음 주당 평형 수확량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보험금은 보험가액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이렇게 한 것을 적과전 품목에서 한 줄로 다 풀어보니까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수확량의 이 세모에 대해서 안 되다 보니까 미보상 감소량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적과전 품목은 착가 감소 보험금도 주고 플러스 과실 손해보험금을 줬죠. 그러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을 주고 과실 손해보험금을 줬습니다. 그 착가 감소 보험금의 핵심이 뭐죠? 착가 감소량이란 말이에요. 이때의 핵심은 착가가 감소돼야 되잖아요. 그죠? 보상하는 손해로 착가가 감소돼야 되네요. 착과 감소량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고, 이는 사고당 누적 감소량이죠. 누적 감소량에 대해서도 준다. 이거에 대해서 보험금도 주고 플러스 이걸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줄 풀기 하다 보니 이것이 과수 16종에 가서는 특히 1군에 대해서 공식은
반대로 간다. 반대. 그래서 우리는 수확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때의 수확량은 바로 반대로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로 간다는 의미는 착과 감소량의 반대는 감소가 안 된 거죠. 착과량이고 누적 감소량은 마이너스로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착과 감소량이 아니고 착과량이다. 감소가 아닙니다. 착과량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량 감소량 합계를 빼주는 게 수확량의 기본 취지다 하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해야 과수 16종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방금 설명드린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1군에서 무조건 나오면 수확량이다. 그 수확량은 붙어있는 착과, 왜냐하면 가지치기도 하고 봉지 씌우기도 해서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보험금 받는 것보다 잘 키우는 게 훨씬 수익이 크죠.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붙어있는 착과량에 출발을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를 빼줘버리면 그것이 곧 수확량이다. 수확량이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모든 부분에서 농작물은 수확량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수확량 구하는 문제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과수 16종에 대해서는 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분석해 보면 1회부터 11회까지 가장 5점짜리로 5점으로 많이 나왔던 게 5점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많이 5점으로 출제된 게 바로 이겁니다. 과수 16종에서 나오면 5점짜리 이거, 나머지는 15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착화 피해 구성조사 또는 과중조사를 할 때 개수입니다. 개수. 그 개수는 우리가 과실을 따기 때문에 계약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적게 따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포도, 망감류. 포도와 망감류는 1군 중에서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품종이 한 품종일 때, 두 품종일 때, 세 품종일 때, 네 품종일 때 이렇게 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나올 게 한 품종일 때도 나올 수 있고 많은 네 품종일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먼저 했을 때는 품종수 곱하기 20개를 땁니다. 20개를 땁니다. 그것도 골고루 해서 3개 나무에서 6개, 7개, 요렇게 이상을 따야 되니까 요렇게 따서 합니다. 그래야 평가가 정확해지겠죠. 품종수는 무조건 한 품종당 20개 이상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따고 그 다음 농지당이 중요하죠. 농지당. 그 농지당 30개 이상이다. 왜? 포도 망감류는 따버리면 상품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비싼 품목이기 때문에 3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품종일 때는 20개만 따면 되지만 농지당 30개니까 최소 우리가 따야 될 것은 최소 30개가 되겠죠. 왜? 농지당 30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농지당 기준이 중요하더라. 표본주 3주 이상에서 땁니다. 그죠? 따는데 농지당 최소 30개 이상의 규정을 가진 것은 포도와 망감류다.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는 조금 덜 비싸지만 그래도 60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부할 때 모든 것은 품종에 따라서 20개 그리고 농지당 60개 이상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지당은 전부 다 60개 이상이야. 그 중에서 30개, 40개인 품목만 알면 되겠죠. 농지당, 망감류. 예를 들어서 포도일 경우에 한 품종일 때는 30개를 따야 한다. 그러면 복숭아일 때는 40개를 따야 되겠죠. 복숭아일 때는 40개. 복숭아일 때는 40개 규정을 따른다. 그럼 4개 품종일 때는 어떻게 하냐? 곱하기 20개니까 80개니까 농지당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80개만 따면 되겠죠. 그래서 낙과일 때, 낙과 복숭아 자두는 떨어졌을 때는 40개가 아니더라도 되죠. 이게 주의를 요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착과조사
낙과 피해 조사 이렇게 하는데, 착과 피해일 때 유자는 이 가시가 아주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확 개시 전까지만 보장하죠. 수확 개시 후에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100개 이상을 하는 게 뭐냐, 착과 피해 조사에서 100개 이상 하는 것은 유자와 참다래더라. 그래서 제가 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참이 있다, 있을 유자. 그러니까 참이 있다는 게, 참이 있으니까는 100점이다 해서 100개 이상을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임의과실 100개 이상이 낙과 때도 한다. 참다래와 유자가 특별하더라. 참다래와 유자. 참이 있다 해서 100점이더라 해서 100개 이상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군에서 2군에서 1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작은 것들은 당연히 100개겠죠. 임의과실 100개 이상 또는 1000g 이상이다. 이렇게 하고, 오직 오미자만 오삼불고기다. 오삼불고기를 기억하시면 3이 나오잖아요. 다른 것은 1000g이지만 이거는 3000g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반드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군과 2, 3군의 수확량 산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